사랑하는 용산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김정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성장현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촌 1동, 이촌 2동 한강노동이 지역구인 국민의힘 의원 고진숙입니다. 저는 지난 9월 8일 행정위원회 안건으로 올라온 의안번호 제2241호 2021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분안에 대한 심의 결과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반대 의견을 피력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은 용산구 한강로 3가 65-217 구립 한강로 어린이집 부지가 용산철도병원 특별계획구역 지정 및 세부개발계획 안의 특별구역 대상부지로 편입되어 이 부지를 해당 사업의 시행자인 HDC 현대산업개발에 매각하기 위한 안건입니다. 이 안건에 대한 본 의원의 반대 토론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해당 부지 매각에 대한 진행 절차가 공정하고 투명하지 못하게 진행되어져 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용도 지역과 용적률이 바뀌었으나 그것이 반영되지 않은 종전 감정평가로 낮게 저평가된 감정평가 금액에 대한 문제입니다. 마지막으로 2021년도 예산안 심의 시 제출한 기금 운용 계획안에 이 부지에 대한 매각 계획은 없었습니다. 해당 부지 매각 진행 절차가 공정하고 투명하다고 보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한강로 어린이집 부지는 2021년 9월에 매각한다고 의회에 승인을 요청했습니다. 안건 심의 시 2021년 5월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이 부지가 용산병원 특별계획구역으로 포함되어 어쩔 수 없이 처분하게 되었다는 해당 국장님의 답변에 본 의원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용산철도병원 부지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수립 추진은 2019년 8월 지구단위 계획안 변경 제안서 접수를 시작으로 10월 용산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을 받았습니다. 구 자문 시 여성가족과의 검토 의견이 구립 한강로 어린이집 용산철도병원 개발사업 편입 조건과 사업자가 한강로 어린이집 부지를 용산구로부터 매입하여 어린이집 건물 신축 후 기부 체납한다는 내용이 이미 나와 있었습니다. 따라서 어쩔 수 없이 매각한다는 설명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여집니다. 11월에는 구청에서 서울시로 도시관리계획안을 결정 요청하였고 12월에 해당 어린이집을 경찰청 기재부로부터 매입합니다. 또한 2021년에 매각할 어린이집 부지를 용산구가 기재부로부터 2019년에 매입했다는 것이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2019년 당시 어린이집 부지는 경찰청 소유로 용산경찰서에서는 구청이 국유재산 사용을 원할 시 매입하거나 유상 허가를 받을 것을 요청했는데 용산구는 유상 사용보다는 매입을 택했습니다. 구의회의 승인을 받고 2019년 12월에 83억 원에 매입했습니다. 이것을 이번에 사업 시행자인 HDC 현대산업개발에 매각하겠다는 것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7조 공유지의 처분 제한 제1항에 의거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을 고시한 경우 해당 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그 계획으로 정해진 목적의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해당 부지를 용산구가 사서 사업자에게 매각하기 위해 2년 전에 경찰청으로부터 어린이집 부지를 매입해 놓은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부지의 매각 진행 절차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두 번째는 변경된 용도 지역인 준주거와 높아진 용적률이 적용되지 않고 기존 2종 일반 주거 지역을 기준으로 책정된 감정평가 금액에 대한 문제 제기입니다. 용산구청에서는 2021년 7월 두 곳의 감정평가기관 평가 결과 약 94억으로 평가하였습니다. 평가한 금액은 평당 약 8,700여만 원으로 실제
근처 거래된 시세를 알아보니 상업지역이기는 하나 최근 한 달 전에 평당 약 2억의 매매 거래가 되었다고 하고 주변 주거지 또한 1억 5천만 원 미만으로는 거래되지 않으며 매물 자체가 아예 없다고 합니다. 준주거지로 상향되었으므로 그 중간 정도 가격이 매각에 합당한 가격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물론 공인된 감정평가기관에서 한 감정평가이므로 평가된 결과에 대해서는 존중합니다만 그 금액이 실거래가와 비추어 볼 때 낮은 금액으로 저평가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중요한 것은 주변 부동산들에서는 이 가격으로는 지금 살 수 없는 가격이라고들 하십니다. 본의원은 그 이유가 평가 당시에는 2종 일반 주거지였지만 지금은 준주거지역으로 바뀌고 용적률 또한 상향되었기 때문에 다시 평가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매각하게 되더라도 감정평가 기간 몇몇 곳에 더 의뢰해서 바뀐 준주거 지역과 높아진 용적률로 재평가하여 그 평가된 금액에 맞는 금액으로 매각해야 할 것입니다. 종전의 용도지역으로 저평가된 낮은 금액으로 매각하게 된다면 용산구는 사업 시행자에게 특혜를 주었다는 의혹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고 이를 승인한 의원님들 또한 마찬가지로 의혹을 받을 것이 우려됩니다. 용산철도병원은 근대문화유산이자 제428호 등록 문화재로서 용산구가 따로 기부 체납 받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2019년 8월 해당 사업자는 이미 코레일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의료부지 폐지 관련 논의가 진행되었고 이 의료부지 폐지건은 2019년 9월의 용산철도병원 특별계획구역 지정 및 세부 개발계획안에 이미 대상부지로 편입되어 있었습니다. 사업자는 의료부지 폐지로 인해 어마어마한 인센티브를 이미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용산구는 이로 인해 의료시설이 들어올 수 있을 만한 곳을 잃었습니다. 용산구민들이 그토록 원하는 대형 병원이 들어올 수 있는 기회가 코레일 정비창 부지로 넘어갔다고는 하지만 현재 그곳은 문재인 정부의 임대주택을 짓겠다는 정책으로 인해 용산구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는 실정입니다. 잃는 것은 많은데 얻은 것이 없습니다. 본 의원은 어제 그 일대 현장을 보고 왔습니다. 한강초등학교 옆에 있어야 할 한강로도 어린이집은 이미 철거되고 없었습니다. 아직 의회에서 매각 승인도 나지 않았는데 어린이집 건물은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용산구는 혹시 모를 의회 승인이 안 될 시에 대비하여 지난 7월에 현대산업개발과 국유재산 매각 협약 체결을 했습니다. 매매 협약서안 2조 2항에는 선철거 후 매각으로 소유권 이전 시 매각 가격은 건물 철거 이전 매각 방침에 따라 매도자인 구청이 2개의 감정평가 업체가 감정평가하여 산술 평균한 건물 금액과 토지 금액의 합 이상으로 한다고 되어 있더군요. 어린이집 건물은 협약서에 따라 선철거되었으며 해당 어린이집 원화들은 이미 6월에 다른 곳으로 이전하였다고 합니다. 협약 내용에는 철거 시기를 초등학교 방학 기간인 8월 11일부터 8월 23일까지로 해놓았는데 7월 14일을 기준으로 한 감정평가서에는 일부 철거 작업 등으로 정확히 확인하기 어렵다고 적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6월에 어린이집 이전하고 7월에 협약서 체결하며 철거 중에 감정평가하고 9월에 그 금액을 의회에 승인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절차가 맞는 겁니까? 그것이 용산구의 올바른 행정인가요? 이미 어린이집 갈 것 구해서 이전도 하고 건물 감정평가하면서 철거도 하고 일은 다 끝내놓으셨네요. 그렇다면 의회 심의가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용산구청은 용산구 의회가 구청의 뒷마무리를 해주는 기관이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당연히 승인을 해주는 거수기 역할이 의회의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은 아니겠지요. 세상에 이런 막무가내 행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만약 의원님들이 안건을 좀 더 꼼꼼히 챙겨서 승인이 안 되면 어쩌시려고 철거부터 하셨나요? 부결된다면 협약세대로 예전 그 건물로 원상복구 하실 겁니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조의 2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처분의 기본 원칙에 의하면 공유재산의 처분 시 공공가치와 활용가치를 고려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인 절차를 따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021 회계년도 공유재산관리기금 예산안 심의 시 이 부지 매각으로 인한 재산 매각 수익금은 잡혀져 있지 않았습니다. 지난 회기 때 진행됐던 보훈회관 매입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약 100억여 원이 들어가는 큰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2021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올해 매입 또는 매각이 이루어지는 사업은 이미 3, 4년 전, 늦어도 2, 3년 전에는 계획되어서 추진돼야 하지 않을까요? 용산구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매입하고 매각하는 중요한 사업에 대해 좀 더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용산 구정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은 정부에서 주는 25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받아 어떻게라도 어려운 상황을 극복해보고자 애를 쓰고 계십니다. 자영업자들은 또 어떻습니까?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어 거리로 나가고 있는 이때 대기업에 주는 어마어마한 인센티브는 자칫 시리에 빠져 있는 국민들에게 더 허탈감을 주실 수 있습니다. 저는 의원님들의 현명하신 판단을 존중하겠습니다. 이상 반대 토론을 마치며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